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국어 강의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공지 먼저 쓰고 가자고요. 요거 들고 요거 파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높임 표현. 아마 오늘의 중심 내용은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사동, 피동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높임 표현, 사동, 피동 해가지고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묶어서 문법 요소라 그래요. 아, 그것도 있지? 우리 2020년 시험에 양쪽 9급, 7급이 모두 나왔던 거, 거기 그 문장의 짜임 혹시 들어봤어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거 해가지고 아마 오늘 문법 요소들을 웬만하면 싹 다 치울 예정인데, 아, 갑자기 숨이 차지? 오늘 다 못하면은 내일 마무리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드디어 어문 규정 들어갈 거예요. 맞춤법 표준어. 오늘은 어쨌든 간에 어문 규정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국회집 8월 14일인데 신기하게 예전에는 막 한 달하고도 한 2주 있다가 막 보름 정도 있다가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빨리 했어요. 8월 14일 거기 그 봤던 국회집 9급 문제거든요. 공개가 지난주에 돼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육군이 늦게 발표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하느라고 한 본 사람 알겠지만 내가 여기서 막 저녁에 건 10시 다 돼서 나갔어요, 막. 그래서 지난주 언제였지?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눈이 충혈돼가지고 아침에 강의하는데, 낮에 강의하는데 막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촉박한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내가 국회직 이거 9급 문제 이거 해설지 만들었으니까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참고로 요 해설지는 지금 국회직 9급 문제를 해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요거 이따가 풀어보시고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오타나 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막 급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도 해설이 그렇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해설은 자세하게 했는데 좀 급하게 좀 했어요. 좀 내가 혹시 오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 이따가 최소한 30분, 40분. 오늘은 좀 문학 얘기도 좀 할게요. 그거 국회직 9급. 그리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또 풀이한다고 해놓고서 또 점검만 하고 넘어간다.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막 문제가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내일은 분명히 어문 규정 들어갑니다. 어문 규정. 이번에 9급 지금 많이 나왔죠. 원래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은 이 어문 규정이 꽃이에요. 여기서 아직도 많이 내요. 타직열 시험은 이쪽에서 한 2문제? 이렇게 옛날엔 많이 냈다가,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아직도 최소 5문제에서 뭐 7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8문제까지도 내기도 했었죠. 많이 내고 있어요. 어문 규정이라고 한다면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설명하는데, 내일 아마 총괄적인 설명하고, 총괄적인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오자마자 저기 직원한테 오늘 맡겼어요. 오늘 뭐냐면은 여러분들 9월 1일에 수능 9월 모의고사 있었죠? 요거는 내일 풀이하도록 할게요. 내일. 그래서 제가 지금 총 45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 문학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렇게 빼고 나니까 한 8문제 정도 긁을 수가 있더라고. 요거 해설지까지 해가지고 오늘 맡겨놨으니까는 모르겠다. 현장 강의에서 오늘 오시는 분들 내일 못 오잖아요. 여기 현장 강의 투입이 안 됐는데 제가 좀 미리 줬으면은 오늘 2개가 다 있어서 아마 인쇄본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좀 바빴어요. 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뭐 다른 특별한 더 사항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블로그에 그 합성어 파생어, 그 자료 올려드린 거 보셨죠? 표정 봐라. 자료 올려드린 거 보셨죠? 그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추가 공부 더 하시면 돼요. 자료 인쇄할 수 있게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아이 참, 절대로 내 블로그 홍보하는 게 아니야. 난 블로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로 질문 올라오고 또 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싫어요. 블로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블로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윤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내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공지나 블로그 포스팅이 글이 딱 뜨게 되면 그걸 가장 먼저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죠. 제가 거기다가 뭐 먹방 사진 올리겠습니까? 그죠? 올라오는 건 뭐 자료, 그 다음에 강의 계획 공지, 뭐 이런 거밖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 뿅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셔야죠. 한심한 일이에요. 온라인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보면은 그 블로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수천 명이에요. 1000단위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등록자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합성어 파생어 일주일 동안 올려놨죠? 그 글을 확인했다는 사람이 200명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갑자기 그거 일금수가 확 증가해요. 그때서야 이제 바쁘게 공부한다는 얘기지. 공부하세요. 깨어 있으십시다. 자, 높임 표현 들어갈게요. 어디냐면은 책으로는 96쪽. 여기다 한번 필기 좀 하고 갈까요? 컨디션 좋아졌어. 지난주 화요일 날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끝나면은 문법 요소라 그래요. 문법 요소. 추가적인 문법적 사항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종결 표현. 뭐 종결 표현이라고 해도 좋고 문장의 종류라고 해서 평서문, 그치?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이런 것들 기억나요?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 지난주에 했던 거. 그다음에 OX 판정 의문문.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문을 수사 의문문 또는 뭐 문학적, 수사적 의문문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런 거 종결 표현. 또 뭐 했었죠? 시간 표현. 이런 것들 했었지. 종결 표현이 있었고 시간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부정이냐 못부정이냐 말다부정이냐 부정 표현이 있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높임 표현. 높임 표현. 그 다음에 뭐 있지? 사동피동. 사동피동은 제가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걸로 이렇게 말로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뭐냐면은 문장의 짜임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뭐 명사절, 관형절, 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뭐 이런 건데 빨간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거는 얘예요. 직렬 가리지 않고 시험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높임 표현. 특히나 높임 표현은 또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이놈의 노안 진짜 2번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죠.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장의 올바른 쓰임, 사용.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는 거는 전과 앞이 중복된 표현이죠. 이런 것들처럼 뭐 약수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약수할 때 수와 물이 중복된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법이라고 해서 말의 사용, 말과 글의 사용이라고 해서 어법적인 부분에도 얘가 많이 출제가 돼서 얘는 아주 중요해요. 부분 표현은. 그리고 사동피동은 그 자체로서 우리 시험에도 다 출제됐어요. 이거는 이번에 2021년에도 출제됐어요. 사동피동은. 사동피동은 얘보다 빈도수는 적지만 사동피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맞춤법 표준어 해가지고 어법까지 해가지고 얘는 다양한 데 다 써먹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짜임은 어려워요. 잘 내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문법 요소 중에서는 이 녀석이 3대장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오늘 아마 다 해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높임 표현. 외울 게 좀 있어요. 외웁시다.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말 그대로 높임 표현이에요.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PPT 화면 안에 하나만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됐는데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높임 표현의 종류는 크게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상대 높임 세 가지가 있어요. 외울 게 좀 각각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갑시다. 그 중에서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거기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 녀석은 주체 높임의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주격조사죠. 그렇지?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주격조사.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따가 여기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아버지께서 집에 오신다라는 표현은 자 우리 한번 문장 한번 찢어봅시다. 형태소 분석. 오신다라는 말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은 오다의 오 어간이었죠. 그치? 붙임표 뺄게요. 그 다음에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니은다가 하나냐, 니은 더하기 다냐 이런 것들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니은다라는 어미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니은다는 니은과 다의 결합이에요. 요즘엔 이런 거 묻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요거 형태소 분석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현재 교과서 설명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진행의 어미고 얘는 어말 어미고 지금은 그거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할 때 이 녀석이
뭐예요? 아버지를 높이고 있죠. 그쵸? 아버지께서 집에 온다 그러면 버릇없는 새끼. 그치? 아버지께서 집에 오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얘가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어때요?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는 선, 어말, 어미예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예요. 오케이? 흔히 많이 쓰죠? 가시다, 오시다, 주시다, 때리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시 많이 쓰죠?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예요. 어말어미 앞에 오니까. 요게 니은과 다로 찢어지는 것은 맞는데 요거 아마 내가 알기로 2006년 군무원 기출문제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옛날에. 아마 제 책 군기잡기 책 보면 1번 문제가 바로 얘기는 한데 요거 니은과 다로 찢어지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군기잡기 할 때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얘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예요.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만 있었거든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 말고 이건 듣고 넘어가세요. 듣고 지워. 알겠지? 이렇게 자꾸 나중에 할 말들을 미리미리 흩뿌려놔야지 그때 들으면 아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현대국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시만 있어요. 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 회사에 가시다.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시다. 다 시만 있는 거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 말고 샤도 있었어요. 샤. 육룡이 나르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샤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시, 샤가 있었는데 현대국어에는 간소화돼가지고 시만 남았어요. 이렇게 시다. 당연히 말씀하셨다는 굳이 해본다면은 말씀, 그치? 그리고 체언 뒤에 하다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다해요. 오케이? 다해요. 라고 할 때 여기에 시가 있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바로 그렇게 발음이 꼬이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여기도 시가 있네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웁시다.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들이 있어요. 주체 높임에만 사용하는 특수어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그러면은 진지는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진지.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밥을 드시다, 진지를 드시다 그러죠. 이거 시 따로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드다라는 말이 어딨어. 그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들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다 할 때 물건을 들다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점심을 들다 이런 말 쓰긴 하죠. 이렇게 뭐 들다라는 말, 뭐 친구가 점심을 들다 이런 말 쓰긴 하죠. 그 들다하고 다른 말로서 드시다가 존재해요. 이럴 땐 이 시가 따로 빠지지 않아요. 오케이?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들이에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시다, 드시었다, 드셨다. 그리고 잡수시다란 말 많이 쓰죠. 잡수시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잡수다가 있고 잡숫다가 따로따로 다 존재해요. 같은 말이에요. 잡수다와 잡숫다는 같은 말이고요. 이럴 때는 시가 따로 빠지는 거지. 그치? 이럴 때는 시가 따로 빠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진지를 잡수다, 잡수다 이런 말 쓰지만은 솔직히 10번이면은 그중에 7, 8번은 잡수시다로 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시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어쨌든 난 그 말 싫어해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방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동방이면은 꼭 가운데는 중화민국인가? 난 싫어해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민족이고 예절을 갖추는 민족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하나에 여러 번 겹쳐 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도 있지만 뭐 되어지다, 잡혀지다 이런 식으로 피동 표현을 2번 쓰는 것은 이중피동이라고 해서 엄금하는 표현이 좀 있어요. 아직 피동 안 했어요. 하지만은 높임 표현을 한 번 더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잡수시다로 그냥 2번 쓰는 것이죠. 잡수다, 잡숫다, 잡수시다.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주무다라는 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다, 드시다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계다라는 말 없죠? 계시다. 요 시가 따로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시를 따로 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견의 여지는 좀 있지만 그냥 계시다는 하나로 보면 돼요. 계시다, 계시고, 계시네, 계시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 이런 식으로. 요건 또 나오네. 편찬타라는 말 있죠? 똑같이 뭐예요? 편찬의시다라고 해가지고 시를 한 번 더 쓰는 경우예요. 요거하고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다라는 말이 뱅뱅뱅뱅 돌아가다도 있지만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서. 이것도 똑같아요. 돌아가다라는 말 자체가 저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높임 표현상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럴 때 얘네들은 뭐예요?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들. 요거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높임 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어법상의 문제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높임 표현의 문제는 뭐 하나는 해당하는 보기 안에다가 문장을 하나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임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체 높임만, 객체 높임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 내에 주체, 객체, 상대가 같이 막 나타나요. 심지어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을 하나의 문장 안에다가 다 쓰기도 해요. 근데 해당하는 문장에다가는 주체나 객체 두 개만 딱 집어넣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다음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높임법 또는 다음 문장과 보기의 문장과 높임 표현의 체계가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걸 또 다 찢어가지고 시가 있네 없니 형태소 분석하고 자빠졌으면 못 풀어요. 내가 그랬지 공부는 깊이 있게 하되 문제는 얕은 수준으로 낸다. 그거를 깊이 있게 한 사람만이 한 방에 밥을 빡빡 찍는 거지. 그치,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미 끝.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은 보자마자 탁탁 집어내야 돼. 주체 높임 표현으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시를 쓰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이셨다. 하지만은 보통 임금이다라고 표제어처럼 그냥 쓰기는 하죠. 자, 됐죠? 주체 높임 표현. 전부 다 문장에서의 주체를 높인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요소들 몇 개만 좀 정리했어요. 주체 높임 표현.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지 아버지께서 고민이 계시다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계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계시다가 아니지 이 문장을.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 대신에 이게 맞는 표현이니까 고민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뭐야? 이 계시다가 누굴 높여버려요? 고민을 높여버리죠. 물론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높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군사정보 7급에 합격했어. 또는 뭐 차량 9급에 합격했어. 근데 투스타가 지나가. 그지? 그럼 안녕하세요 깍듯하게 인사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무슨 뭐 대기업 조직체라면은 뭐 임원 2사급이 지나가겠는데 딸 손잡고 같이 지나가면 아이고 따님이 아이고 예쁘시네. 공부도 너무 잘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간접 높임을 쓰게. 따님. 에이 새끼 내 따님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야 해야 되는데 따님 이렇게 간접 높임을 쓰기도 써요. 근데 투스타인데 해야 되나? 우리 군무원이잖아. 군이 아니잖아. 투스타가 딸지다면 그치. 아저씨 500원만 그러면 그치. 우리는 군무원이니까 이렇게 간접 높임을 쓰기는 써요. 근데 고민까지 높여야 될 간접 높임의 대상은 아니죠.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으시다, 계시다로 쓸 수는 있어요. 여기서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은 뒤에서 차차 하자고요. 하지만은 그분은 2살 된 따님이 있으시다 하면 돼. 왜? 왜냐면 있으시다는 뭐야? 그분을 높인 거죠, 실은. 근데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은 따님을 높인 건데 이미 여기서 한번 높였으니 2번 정도까지 계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죠? 계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거 안 쓰지 마. 주문한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뭐 계산하실게요. 이런 것들 좀 어법상 안 맞는 거죠. 압존법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자주 출제되니까는 좀 늘어봅시다. 존대를 압력, 누를 압자. 그래서 존대를 누른 것으로서 이렇게 상중하 맞춰주는 거예요. 상중하 맞춰주는 거.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엄마의 자식이에요. 이럴 때 제일 높으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엄마나 아빠 높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법상 안 맞는 거예요. 문법적인 표현은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어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타직열 시험에는 나왔어요. 이 압존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그 표준 언어 예절 사용이 들어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지키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는 안 지켜요? 이런 회사에서는 안 지킵니다. 사장보다 분명히 부장이 낫지만 김 부장님께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만은 뭐야?
원래는 압존법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맞죠. 그렇지만은 회사 같은 곳에서는 압존법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표준국어 언어예절에서는 김 부장님이 출장 가셨습니다를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 준비생이니까. 압존법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높임 표현은 좀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렇잖아. 외국어로 따지면 파더 왔어? 이거잖아. 학비 좀 줘봐. 이런 식인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르니 아버지한테 나 간다 하기는 좀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이긴 해요. 그래서 압존법은 좀 너무 과도한 높임 체계에 대한 그런 격식을 갖추는 것인데 가정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주로 폐쇄적인 곳에서 많이 써요. 압존법. 남자분들은 다 알잖아. 압존법 철저히 지키는 데가 어디예요? 큰일 나지. 그치. 얘 앞에서 김일병님 바로 전투 날라오죠. 그렇죠? 바로 하이바 날라와요. 심지어는 한 달 빠른 김일병, 한 달 느린 김일병 사이에서도 그 위계가 질서가 있잖아요. 나는 군대를 우리 큰형님이 88년도 쌍팔년도 군대 오뚜기 부대 그리고 둘째 형님이 91년도 내가 95년도 군대 갔거든요. 둘째 형이 92년도 갔나? 다른 건 다 알려줬는데 이거 압존법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자대 배치 일주일 한 3일 만에 된가? 저녁에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그 중대원 그 서열을 다 주면서 다 외우라더라고. 압존법 중에 압존법. 군대. 또 압존법을 철저히 지키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에서도 좀 폐쇄적인 곳에서 많이 지켜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야 된다고 철저하게 따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부정적인 요소로만 이야기할 건 없어요. 자, 봅시다. 자, 객체 높임법 어려지 않아요? 아마 이 객체라는 말 때문에 좀 거부감이 생겨서 객체 높임법을 어려워하는데 나 이렇게 춤이 차지?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것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갑시다. 자, 봅시다. 나는 주어, 선물을 목적어, 들이다 서술어죠. 자, 아버지께가 선물 꾸미나 들이다 꾸미나. 아버지께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렸다를 꾸미는 거죠. 용언 꾸미죠. 얘 부사어.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 써줄게요. 아버지께는 부사어. 오케이? 여기서 께는 부사격 조사. 하지만은 분명히 나는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라고 높였죠. 여기서 아버지께 할 때 아버지께는 문장의 부사어. 부사어를 높이니까 이 께는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조사예요. 정확한 명칭은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뭐로 높였어요? 들이다로 바꿨죠.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 반드시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 요 4개. 깨도 마찬가지지만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 4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만나다 대신에 뵈다, 뵙다. 뵈다라는 말하고 뵙다라는 말은 같은 걸로 봐도 돼요. 물론 사전에서는 뵈다보다 뵙다가 약간의 높임 표현을 더 갖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뵈다도 있고 뵙다도 있는데 그냥 하나다. 그래서 만나다 대신에 뵙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근데 뭐 있어요?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요것이 따로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다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묻다 대신에 여쭈다도 있고 여쭙다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쭈다도 있고 여쭙다도 있어서 같은 표현으로 보면 돼요. 어쨌든 여쭙다. 이렇게 4개.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들은 꽤 있었죠. 하지만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어휘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세요. 툭 치면 나오게. 말해봐. 한번 바로 나오게. 이거 외워두세요. 봐봐. 나는 주어. 교무실의 부서. 갖다 꾸미니까. 갖다 서술어. 만나다 대신에 뵙다죠. 그죠? 뵙다죠. 라고 할 때 누구 높였어? 선생님 높였지. 선생님은 문장의 목적어. 그래서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를 객체라 그래요. 객체. 객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해? 교과서가 객체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문장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표현을 객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은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 하나. 됐어요? 꼭 외워두세요.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하고 배다는 같은 말인데 뭐 굳이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냥 활용 형태고 이거 발음이고 활용형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으면 되니까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요거 타직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쭈다하고 여쭙다는 같은 말이면 되거든요.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로 표기가 다르다 보니까 기본형이 다르다 보니까 활용 형태가 달라져요. 맞춤법의 문제겠죠. 여쭈다는 여쭈어, 여쭈어, 여쭈니로 활용해요. 근데 여쭙다는 이거 비읍불규칙 용언이지? 내 말 이해돼? 온라인 비읍불규칙 용언에 여쭙다라는 말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되감아서 보세요. 여쭙다는 비읍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붙게 되면 비읍이 우로 변해서 여쭈어가 돼요.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타직렬에. 같은 뜻이지만은 맞춤법상의 표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가 되지만 여쭈우니, 여쭈니지만 여쭈우니, 여쭙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활용의 형태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띠용하겠지만은 그냥 간단해요. 얘는 원래 비읍이 없고 얘는 비읍이 있지? 근데 이 비읍은 뭐의 활용 형태? 비읍 불규칙의 활용 형태예요. 물어보시면 간단한 거죠. 객체 높임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가 책 넘어가기 조금 그래서 보면은 97쪽에 특수어휘를 이용한 주체 높임 해가지고 몇 개 좀 자세한 설명 박스에다 넣어놨으니까는 좀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객체 높임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 97쪽에 상대 높임 표현 있죠. 자, 한번 해갑시다. 상대 높임법은 뭐다? 청자 높이는 거예요. 청자. 말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예요. 청자.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십니다. 요것도 비읍니다, 비읍니까 둘로 나눠야 된다는 형태소 분석에 대한 그런 이견이 존재하거든요.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해요. 쉬운 거부터 갑시다. 분명 집 아랜다. 이 문장도 잘못된 문장은 아니고 이 문장도 뭐 어법상 잘못된 문장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의미 차이는 있어요. 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 할 때 이 시는 분명히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주체 높임의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죠. 근데 여기에 가십니다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은 약간의 이견이 존재해서 가다의 가, 시, 비읍니다인데 이걸 비읍니다. 가십니까? 하죠. 다 대신에 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나눠야 된다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갈 텐데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내요. 이렇게 이견이 좀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형태소 분석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은 누굴 높였을까? 요거서 얘는 누굴 높였을까?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겠지. 아버지 어디 가시니?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집에 가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를 높이는 거죠. 이 문장에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제3자인 청자를 높이는 것이죠. 청자 높임법이라고도 해요. 상대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외웁시다. 기본적인 왼쪽에 파란색 외우세요.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어요. 가십니다. 가시오. 가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청자 높임이에요. 청자 높임. 상대 높임법. 일단은 여기 이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집에 간다는 높임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상대 높임법은 이렇게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서 상대 높임에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 그래서 격식적인 것, 비격식적인 것. 그리고 격식적인 것도 우리 문장 표현 5개 있었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문장의 종류가 있었죠.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집에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가샤!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다가 느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감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가십니까구라?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처음에 중요한 건 아닌데 묻는 학생들의 질문하기 뭐냐면은 자, 격식체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매우 높임. 그리고 얘를 예사 높임. 그다음에 얘를 예사
낮춤. 얘를 갖다가 매우 낮춤 그래요. 해서 보면 얘는 그냥 높임, 낮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 높임에는 등급이 있어요. 자, 먼저 격식, 비격식부터 합시다. 격식은 분명히 뭐 좀 격식적인 것 아니면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상황 때 격식체를 쓰는 거예요. 격식체. 격식체의 높임법을 쓰겠죠. 이렇게 해요체를 쓰는 것은 뭐예요? 비격식체인데 좀 친근한 자리. 이거 처음에 보면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얘는 싸가지가 있고 얘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특정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높임 표현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거는 좀 친근한 자리.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 앵커들이 보면은 메인 뉴스 앵커들이 보면은 격식체로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뉴스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친근해졌죠. 특히나 그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뉴스가 무슨 뭐 뉴스룸 무슨 룸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좀 다양함을 꾀하잖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앵커들의 말투도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 명사 같은 사람 초대하잖아요. 아니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 초대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무엇이었죠?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뉴스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너무 딱딱하니까. 외웁시다.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매우 낮춤, 예사 낮춤, 예사 높임, 매우 높임.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이 묻는 게 선생님, 상대 높임에 등급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얘는 높임 표현이고 얘는 낮춤 표현이니 얘는 높임이고 얘는 낮춤이니 얘는 상대 높임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왜 들어갔죠? 다시 낮춤이 있어야 높임이 있죠. 얘네들은 높임 표현은 아니에요. 높임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는 높임의 내용이 높임의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죠. 하지만 낮춤이 있어야 높임이 있는 것이니 등급을 나눌 땐 써야 되겠지.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공무원 사고에 안 맞고 공무원 사고에는 뭐야? 이게 있어 없어? 얘는 상대 높임이 아니야. 그걸 찾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중심이겠죠. 핵심이겠죠. 등급이 있어요. 저기 미리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뭐 상대 높임에 갈래 해가지고 저도 보면은 98쪽에 이 박스를 넣어놨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외워두세요. 등급이 있다는 거.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시지요? 라고 할 때 얘가 하십시오 체인데 여기 요 들어갔으니까는 해요체 아닌가요? 안 돼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셔요. 집에 가요가 해요체예요. 여기 요 있는데 얘는 해요체가 안 되나요? 가시지요는 해요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게 보면은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선생님 먹다도 하십시오체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등급이 당연하지. 울다, 먹다, 가다, 자다, 착하다 다 나눌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서 각각의 단어에 얘는 하십시오체의 가다 표현이다. 얘는 하오체의 먹다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옛날에 안 물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갖다가 상대 높임의 등급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냐의 등급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문제는 그런 거 안 내거든요. 그런 좀 이렇게 치졸한 문제는 내지 않는데 요 나중에 등급을 판별하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만 딱 테크닉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어법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거까지 설명하면 상대 높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격식, 비격식,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해해요체. 알겠죠? 디테일한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듣고 넘어가. 듣고 잊어. 해요라는 말을 만약에 형태소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하다겠지. 이 세상에 해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하다라는 말은 좀 사전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렇지? 얘가 보면은 그 불규칙 활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 결합하는 말은 어미가 아니면 어겠죠. 아니면은 어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요가 붙은 거죠. 근데 이게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거잖아. 하아가 해로, 하어가 해로. 그래서 하다,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거잖아. 지금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고 보면은 요는 당연히 말의 끝에 왔지. 그래서 어마러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얘는 어마러미가 아니에요. 보조사예요. 보조사. 보조사예요. 사전에 요를 찾으면 있어요. 높임의 종결 보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지금 다 하면은 이거 설명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는 일단은 여기까지 있다는 것만 알자. 더 심각한 얘기. 올해였지?
원래 높임의 종결 보조사는 요만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 국어 대사전이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이 사람들이 자꾸 요 대신에 어요를 같이 쓰니까 어요도 높임의 종결 보조사로 넣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밥을 먹어요는 요인가요? 왜냐면 연결어미 어가 있잖아. 또는 종결어미 어가 있잖아. 먹어. 그럼 아니면은 어요인가요? 이게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갑자기 표준국어 대사전에 야 이게 뭐냐?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먹어요를 요로 분석해야 되냐? 어요로 분석해야 되냐? 일단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게 올해 이번에 7월 시험이 있었지. 그 전에 종결 내는 거야. 종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야씨 어떡하지? 한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바뀌었어요. 개정사항이. 아씨. 형태소 분석을 요 안 낼 거라고 100% 판단을 들었어. 그런 거 안 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래도 수험생들은 또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사항은 없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퀘스천으로 몇 개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그냥 어여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냈던 기억은 나요. 만약에 그게 더 시험 문제 낼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미친놈처럼 내가지고 어여가 틀렸다. 그거 이의 신청해도 되는 거다. 그럼 개정된 사항이니까 그 개정된 사항을 시험 문제 출제자가 못 본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출제 안 해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출제하니 지금은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 좀 복잡한 얘기는 조금 법할 때 다시 하자. 이러면 또 이제 욕 바가지로 먹어요. 나오는 저녁에. 왜 안 가르치고 가냐. 돈 냈는데 왜 중요한 거 더 안 해주냐. 하려고는 해야죠. 몇 개만 좀 더 할게요. 명령형의 하라체라는 게 있어요. 간접구호죠. 여러분들 보면 인쇄물 또는 뭐 구호, 표제 아니면 시험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문제를 풀어라. 가 아니라 풀라 해야 돼요. 하라체를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죠. 원래는 답하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는 답하시오에 하라체를 쓰는 거예요. 하라체. 간접 표현이죠. 학교는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가 아니라 세우라. 하라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라체. 어딜 때 인쇄물, 구호, 표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때 정부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자유여 오너라 가거라가 아니라 자유여 오라, 가라 이런 식으로 하라체를 써야 되는 하라체. 기출에 나왔던 건데 많이 중요치는 않아서 별표는 안 박았어요. 여기 박았네.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화면은 좀 중요 표시하고 집에 가서 킵해 두신 다음에 두고 보세요. 기출 정리입니다. 기출 정리예요. 자,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중요하니까 한번 복습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자,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 높이는 거,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 그리고 특수어휘들. 오케이? 두 번째, 이렇게 있지만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높이는 거, 객체 높임의 부사격조사 깨, 그 다음에 특수어휘 4개 반드시 요거 뭐 규칙, 불규칙 활용에 대한 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청자 높이는 것이다. 격식, 비격식, 등급이 있다. 그리고 명령형 하라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지. 자, 기출문제들. 어법에 같이 나왔던 기출문제들. 자, 우리 많이 쓰죠? 자신의 성은 뭐뭐 가고요. 남의 성은 뭐뭐 씨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라고 하진 않고 김해 김가라고 해요. 자기 신의 성은 가를 붙이고 남의 성은 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김해 김씨가 있지. 내가 아니라면은 남의 성을 이야기할 때는 김해 김씨, 씨가 붙고 자신의 성은 가가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띄어쓰기에 가끔 나왔어요. 여러분들 홍길동 씨, 김철수 씨 할 때 남을 부를 때 씨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100%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은 내 성씨는 김씨야. 나는 문씨잖아요. 내 성씨야 문씨야. 내 성씨를 말할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나는 남평문씨죠? 나는 남평문씨가 내 성이에요. 나는 문씨잖아. 내 문정호니까. 그럴 때 자기의 가문이나 성씨를 말할 때는 붙였어요. 하지만은 상대방을 부르는 것으로서의 씨는 띄어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로 한다면 했을 때
여기 김철수 씨가 저기 뭐지 밖에 가고 있어. 김 씨 이리 좀 와봐요 라고 할 때 그걸 텍스트로 옮긴다면은 김 띄고 씨 이리 좀 와봐요. 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띄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른한테 이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어른한테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많이 써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쓰는 말은 아니죠. 나는 수고를 하라는 얘기잖아. 물론 이렇게 까다롭게 하긴 하겠지만 이건 어법에 나온 것들이에요. 뭐뭐를 당부하다. 어른께서 무슨 당부하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특히나 야단 맞다. 찾아보세요.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라고 할 때 어르신이 하는 말로써 윗사람을 두고서 내가 야단 맞았다라고 윗사람한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야단이라는 말이 보면은 좋지 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른께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라고 해야 되지 어른한테 어법상의 문제, 문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합시다 하지 맙시다. 저희 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저희 나라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이런 게 참 재밌어요. 동일한 말이 높임과 낮춤 표현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당신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당신. 이 당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뭐야? 부부간의 당신. 이럴 때는 부부간의 호칭이니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죠. 어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는 뭐 당신? 당신. 설마 거기서 나를 아내로?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좀 격을 낮춰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3인칭으로 극존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호국 서녀를 생각하거나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넋을, 당신의 어를, 당신의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3인칭으로서 그 사람을 극존칭으로 높여주는 경우. 낮춤과 높임이 모두 쓰이는 말이죠.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럴 때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가 높임이죠. 근데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이럴 때는 내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이니까는 이럴 때는 뭐예요? 낮춤이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높임과 낮춤의 뜻이 모두 있어요. 전부 다 어법상 맞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실게요 하지 말고 계산하실게요 하지 말고 뭐예요? 앉아주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앉으실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종업원 입장에서 좀 많이 높여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이게 손님이 왕 아닙니까? 손님이 왕. 아직도 그런 거 해요?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더니 주문을 이렇게 받아요. 아씨, 멍멍이야? 그렇게 받으라고 점주가 시키겠죠. 그러면서 뭐냐 주문하실게요. 그 사람이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시키겠죠. 좀 너무 과도한 응대 아닌가 싶은데 잘못된 높임 표현. 기출문제 정리한 거니까 얘는 좀 정리해놓고 좀 꾸준히 봐주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높임 표현 몇 가지 설명을 다 했어요. 몇 가지 설명을 다 했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98쪽에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른 단어의 그 활용도, 사용도, 이거 그냥 표기, 요거 좀 안 한 부분인데는 어법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2개 남았네. 부정 표현하고 사동 피동 표현. 하나 더 있지. 그 뭐지? 혼문장, 견문장. 오늘 다 안 끝나겠다. 내일까지 문법은 아마 요소는 가져가긴 하겠네요.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예.